네, 이제 개장까지 10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이슈N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각종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이 경기 사이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사실 시장에서 제목을 닥터코퍼 기지개 위험자산 이동 시작이라고 했는데 전 사실 이 닥터코퍼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구리예요? 예, 구리 맞습니다. 왜 구리가 이렇게 불리나요? 그 구리한테 닥터코퍼라는 이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구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호칭을 붙여준 거죠. 네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리가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일단 모든 곳에서 다 쓰인다라는 거죠. 뭐 건설, 전기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자동차, 해운, 뭐 조선업 이런 쪽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어떤 전 세계 경제에 좀 리딩하는 네네. 이제 선행 지표로서 선행 역할을 지표처럼 하는 거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경제도 영향이 깊다면서요? 예,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측면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이고 있고 전기전자, 그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딱 최종적으로 생산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구리 수요에서 약 50% 절반 가량을 사실은 중국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리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경제가 그 회복 방향으로 그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올해는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경제를 다들 궁금해하는 시점이 되는데 실제로 주요국의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 얘기를 하기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좀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타결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틀림없이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근데 2단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가 그다지 좋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고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며칠 전에 그 라가르드 총재가 발표를 했지만 2020년 경제 전망 프로젝션을 봤을 때 올해 1.2%를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1.1%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내년 상반기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한 경제는 뭐랄까 빠른 회복세 같은 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근 경제 지표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제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숫자들이 굳건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지난 2, 3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설비 투자하고 건설이었는데 건설 부분은 계속해서 좋지 않고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건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제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뭐 마이너스 20%대에서 마이너스 초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느냐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투자가 좀 살아나야 우리도 경제가 좀 살아나는 흐름으로 좀 돌아설 것 같은데 내년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 투자는 확실히 조금 나아지기는 할 거예요. 올해보다는요? 왜 그러냐면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낮았으니까. 올해 너무 낮았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뭐 디램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투자의 좀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좀 쏠리는 경향들이 계속 좀 나타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좀 당분간 좀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흐름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예. 있어요. 이제 2019년 한번 돌아보죠. 2019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미중 무역과 관련된 그럼요. 분쟁 이슈들. 예. 그다음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단 네.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은 1단계가 타결이 됐고 네. 2단계는 물론 더 힘들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브렉시트도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윤곽이 좀 잡히는 윤곽이 느낌으로 가고 잡히는 있죠. 그런 예.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네. 그 위험 안전자산이나. 선호 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하는 방향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빠른 전환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작스러운 전환보다는 조금씩 어느 옮겨가는 정도 조짐을 추세 보여주고 정도, 있다. 조짐 정도다. 네네.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방금 저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점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은 그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들 중에서 이제 좀 규모가 큰 국가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예. 이런 국가들의 그 경제 성장을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그 업사이클로 넘어가는 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을 앞두고 월가의 투자은행들에서는 내년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증시하는 게 투자하는 게 네. 더 유리하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자체만을 봤을 때는 선진국 쪽에서 메인 드라이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2020년 중 예를 들어서 IMF의 WO 전망을 보면은 예. 지금 선진국들 지표는 거의 다 경제가 둔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지 경기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좀 더뎌진다 정도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부분은 필연적인 수순이고 그 다음에 돌아설 텐데 이게 선진국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스토리라인에 따른다라면 신흥국 쪽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흥국 중에서는 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좀 브라질 많이 말씀하셨죠. 경기 침체가 있었던 예. 그 세계 국가들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예.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상황과 같은 어떤 폴리티컬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쪽의 경제 성장률을 높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일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개선되는 속도는 그다지 빠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메인 드라이버가 설비 투자, 건설이라고 했을 때 건설은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리테일 세일즈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그다지 좋지 않단 말이죠. 계속 낮게 나오고 있죠, 네. 너무. 지금 이제 조금 희망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에서 그다음에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그 소비 성향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소비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큰 폭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주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